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좌우 관계없이 다 했어요. 남로당도 하고 북로당도 하고 김구도 하고 이승만도 하고 3.1 기념식 다 했거든요. 제주도에서 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념식이에요. 관덕정은 어디냐면요. 제주도에 우리로 보면 광흥광장 같은 겁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번화한 것이 관덕정이에요. 제주공항 바로 옆에. 우리 보면 사또가 근무하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 스케일 광장이니까 관덕정이라고 하는 정자 앞에 광장에서 제주도 모든 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3.1제 기념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 군정은 긴장해가지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여차하면 진압하려고 경찰대를, 무장 경찰 그리고 또 기마 경찰대를 주변에 깔아놨어요. 그러니까는 말도 놀래고 애도 놀래고 해가지고 혼비복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거 뭐 폭동 일어나 싶어가지고 총을 쐈는데 애가 맞아 죽었단 말이야. 꼬맹이가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꼬맹이가. 그리고 이건 백주 대단히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사진 일어나는 건 아니다. 낮에 관덕정이라고 하는 아주 번화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 봤어. 제주도민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 말이야 잘못 오면 꼬맹이를 경찰이 쏴주고 그 뒤에 미 군인들이 서 있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주사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김영석과 뉴라이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경찰과 미 군정이 이 일을 벌인 거다.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시작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거 하지 말고 이때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이때 뭐냐면은 바로 48년 5월 10일 선거 50 총선거를 반대하는 봉화불이 올라갔거든요. 봉화불 한라산에다가 총선 보이콧이죠. 총선 보이콧. 이번에 광복회장이 한 건 똑같은 거예요. 광복회가 국가가 하는 기념식 가지 말자 보이콧 하신 거거든요. 그 보이콧하는 신호를 올린 거예요. 4월 3일날. 근데 이때 김구는 어디 있었습니까? 김구. 북한 가서 북한 김일성 만나셨어요. 통일운동하기 위해서. 지금은 단독정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냐면 분단정부를 반대한다. 분단정부. 김구가 국회의원 때 얘기하는 게 분단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나 독립운동의 꿈이 뭐냐? 독립운동이 분단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통일시키려고 한 거지. 나는 분단정부 반대하기 위해서 나이도 어리고 싸가지도 없지만 김일성 만나겠다. 내가 좀 어떻게 보면 큰 형인데요. 아주 아버지 뻘이긴 하지만 내가 만나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만난다. 인연관계가 또 올라왔거든요. 평양에 김규식과 더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 뉴라이트의 공격은. 봐라. 김구는 선거에 보이콧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만드는 선거에 보이콧한 반정부다. 반정부 의사다. 김구는. 그리고 이걸 보이콧하는데도 정부 수립하는 선거를 반대한 반국가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4.3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군정과 친일경찰의 무도한 학살로 시작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정부 수립하려고 하는 행위의 반역행위다. 이때부터 4.3을 가르쳐야지 왜 이렇게 가르치니까 비판의 대상이 미군정이 되고 친일파가 된다 이거지. 비판의 대상이 김구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김구는 나라를 반대했고 이승만은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그러니까 제4.3에서 벌어진 학살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봅니다. 아까 김광동이처럼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달라지는 스토리텔링이. 이 얘기를 이진숙도 하고 김문수도 하고 안창호도 하고 김영석은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4.3에 대한 시각을 교과서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 그러니까 뉴라이트 책은 이겁니다. 이거 뉴라이트 교과서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국정교과서는 그런 거네. 야 대한민국 건국 저지투쟁이다 이거지. 대한민국 건국하려면 이거야 저지투쟁이 4.3인데 이런 건데 원래 본질이 이건데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라는 시선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프로파간다다. 아직 잘못 배우고 있다. 종교전환, 민족문정원상, 광복혈통 잘못 배우고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 저 이걸 발견했어. 이거 처음 알아요. 선뜻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지. 건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승만은 건국의 주역, 김구는 반역자. 나라의 건국을 반대한 사람. 중요한 건데. 다음 페이지 갈까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작긴 한데요, 선생님들. 제가 이 건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그 법적 그 공문서에 언제 등장하나? 왜 쟤는 건국절, 왜 광복절이 아니고 그렇게 건국절을 목을 맬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건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공문서에 언제 등장하나 봤더니 1981년 10월 28일 처음 등장합니다. 저 보이시나요? 81년? 네. 그럼 1.5예요, 시력이.
시력 1.5. 이 보이면 1.5예요. 81년이니까 누구 때입니까? 대통령은 교환이 때. 전두환 때요, 전두환 때. 그때 건국 유공자라는 포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북청년단들이에요. 4.3 때 학생했던 서북청년단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건국에 이바지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독립유공자는 아니고 우리는 건국유공자야. 50 총선을 지켰잖아. 지주에 내려가서 빠징이들한테 나라 빼앗길 뻔했잖아. 우리가 지켰잖아. 우리는 건국의 유공자예요. 독립유공자는 건국개혁하시고 우리는 건국유공 시켜달라고 했더니 전두환이가 쫙 보니까 안 들어줘요 그거를. 야, 요즘 보면 전두환 다시 보게 되네. 전두환이가 됐고 안 들어줘요. 택도 안 들어줘요 전두환이가. 노태우 때도 안 들어주고 김영삼도 안 들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MB 때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건국이. 그러니까 이 건국은 바로 서북 청년단들이 4.3 때 자기들이 그 학살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한 겁니다. 강단에 많아요. 그러면 4.3 다시 들어가면 한라산에 봉합을 올렸죠. 이 봉합 올리면 폭동이 아니고요. 선거 투표하지 말자고 하는 보이콧 하자고 하는 일종의 이제 홍보 캠페인이거든요. 여러분 카톡 보내 거예요. 전국에서 다 벌어집니다. 봉합 올리고.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폭동이 아니고 대구에서 팔공산에서 올려요. 봉합을. 서울에서도 올렸어요. 봉합을. 왜냐면 김구가 가 있으니까 협상 잘하라고 하고 분단정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표하지 맙시다라고 캠페인하고 있는 정치 캠페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오세훈이가 뭐 무상급식인가 할 때, 그죠? 무상급식 할 때 이게 투표 참여해가지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부셔셔버리자 그냥 아예 50% 미만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행위를. 그렇게 그런데 서울에서는 봉합 올렸어요. 서울에서도 봉합 올렸어요. 서울에서. 어디 올렸을까요? 다 산에서 올리거든요. 서울은 어디서 봉합 올렸을까요? 남산은 안 돼. 남산 경찰이 너무 많아. 북한산이 모든 산에서 올렸어. 모든 산에서. 이 북한에서 올린 게 뭐 북한산에서 불 올렸다고 뭐 서울에 뭐 청와대에 불 붙으니까 안 붙잖아요. 하여튼 상징적인 행위, 상징적인 행위. 투표하지 말자, 투표장 가지 말아라고 상징적인 행위. 이게 4.3이거든요. 그 4.3 때 김구는 어디가 있었는가라고 같이 얘기해줘요. 이는 분단 정부를 반대했다. 통일 정부 수립하려는 운동이다. 제주에서 이제 4.3 사건이 아니다. 4.3 항쟁의 왕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단 정부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지. 아직은 나라가 서울의 성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맞지 않아요, 그죠? 도장 찍기 전에는 같이 열심히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15일 날 대학교 정수되니까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4개월 시간이. 그런 운동을 한 건데 어쨌든지 그럼 이 서북청년단이 왜 하필 제주도 가서 많이 죽였는가? 일단은 제주도라서 많이 죽인 거예요. 제주도라서. 지역이 땅이 아니다. 제주도라서. 약간 섬섬을 무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진압명령 내렸어요. 4.3에 봉합을 올리고 보이콧하니까 진압명령 내렸는데 그 진압명령을 가진 경찰이요. 진압을 안 합니다. 진압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제주 경찰들은. 괜당. 다 친구야. 형 동생이야. 어디 알아 누군지. 그러니까 뭐 진압이 안 돼. 그러니까는 무태에 있는 군인한테 불러가지고 여수에 있는 식당에 불러가지고 진압하라고. 그 사람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찰도 4.3 진압 안 해. 군인도 진압을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내려가야 돼요? 서북청년단 내려가고 서북청년단.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려가느냐? 훈련이 되는 거냐? 서북청년단. 서북지역이 어디? 서북지역이. 북한 쪽이 북한이죠. 서북이. 서북. 안창호가 서북지역인데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서북이에요. 여기 서북. 여기가 신의주고. 우리나라 조교가 이렇게 있으면 조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와요. 신의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선 시대 때 살짝 좀 조선 정부 시대 때 좀 변방이에요. 변방. 그러니까 외래 사상은 그만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사상. 근데 여기 기독교 센 이거 그런 거예요. 여기 서북파들. 근데 해방이 되니까 유교가 터지니까 38선이 되니까 김일성한테 쫓겨내려오죠. 이렇게. 교회 믿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친일파들 딱 뺏기는데 내는 거예요. 친일파들 딱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북한 출신들이 다 북한 출신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145태를 기준 145태. 1951년 1월 4일을 기점으로 내려온 분들이 있죠. 이전에 내려온 사람들은 친일파 많아요. 이전에 친일파. 지주들.
김일성이가 토지 계획하니까 내 땅 뺏겨가지고 내가 정말 누굽니까 저기 김일성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이제 12시간 내려온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1.4.5태 이후에 내려온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버지처럼 유교 때문에 내려오는 거고 똑같이 북한 출신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해서 물어 구별해서 어디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때 그러면 7.18 당선했군요. 그다음에 이제 탈북민 내려왔어요. 총 3가지 기점이 있겠죠 이제. 어쨌든 탈북민은 요즘 문제니까 1.4.5태 기준으로 1.4.5태 전이냐 후냐가 중요한 건데 이 서북 청년단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1.4.5태 전에 내려온 사람들이 1.4.5태 전에 내려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대, 기독교 이제 못하게 하니까 김일성이가 이 피 끄는 그 종교적 신념과 그 피 끄는 방공의식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진압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진압 부대. 너 진압해. 제주도에는 기독교인이 없대. 왜? 제주도는 기독교인이 가다가 다 죽어요. 풍랑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전통적으로 토템, 자연신을 많이 믿어요. 자연신, 바람신, 그죠? 물신, 나무신, 하구방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다른 섬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적어. 그러니까는 더더욱이나 죽이기가 편해. 네, 이교도니까 이교도. 바다 빨갱이 할 때, 태는 빨갱이. 남로당이 지금도 북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5.18 때 광주에 뭐 북한으로 내려갔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죽여도 죄책감이 없이.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해. 그죠? 혼자 없으니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학살의 대상이 됐다. 또 죽이는 것도 사실은 이제 모든 살인은 나쁜 거긴 하지만은 그 이런 걸 제노사이드라고 제노사이드. 구별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구별해서 죽이는 거. 다 죽이면 학살이고. 유태인들이 제노사이드죠. 유태인이니까 죽인 거잖아요.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때 집시도 죽였어요. 집시. 장애인도 죽였어요. 장애인. 특정한 어떤 민족, 특정한 계급, 특정한 성별, 특별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만 골라서 죽이는 학살이 제노사이드거든요. 제노사이드. 우리가 제노사이드를 당한 거예요. 제주도분들은. 제주도에 산다는 것만으로. 그거 나쁜 거죠. 나쁘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 서북청년단 이것들이 자신들의 이 학살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건국유공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두환도 안 들어줬다니까요. 전두환도. 근데 MBT 이거 하겠다고 지랄하고. 자, 그랬는데 이제부터 이제 뉴라이트의 출범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자신있게 이제 뉴라이트가 언제 시작됐는가. 위치, 때, 곳. 일시와 장소가 저는 주장합니다. 이제. 때와 곳. 1994년 6월 30일 저녁 신라호텔 영빈관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한국 뉴라이트의 시작은 저부터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왜 그런지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설탕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네. 근데 맞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올해가 한국 뉴라이트가 만들어진 지 30년이에요. 딱 30년. 보통 이제 언론에서는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2005년 6년도에 뭐 김진영 목사가 만든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출범했을 때부터 그럼 20년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다, 뭐 30년 됐다. 뉴라이트가 이름 이전에부터 뉴라이트가 있었는데 딱 30년 됐다. 이거 30일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1875년 제목이 보시면 4.19 이후에 그 이승만이죠. 이승만이가 나이가 몇 살이라면은 출생 연도가 1875년이에요. 1875. 이승만과 김구는 한 살 차이. 김구가 한 살 어립니다. 예? 이승만보다 한 살 어려요. 1875, 김구 선생은 1876. 그러니까 한 살 차이가 형동생 했단 말이죠. 언제 죽냐 이승만은? 만 90에죠. 만 90에. 그런데 외우고 싶죠. 그죠? 만 90에 죽으니까. 1865에 죽는 1865. 사회가 터지고 5년 후에 죽는단 말이죠. 어디서 죽어요? 이승만 어디서 죽어요? 하와이 죽어요. 올 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야 건국전쟁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돈도 아깝고 저거 반박하니까 보기 봐야 되겠고 보긴 봤어요 저 중간에. 근데 이렇게 나와요 건국전쟁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오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국에서 고국당에서 죽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정부에다가
입국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해가지고 말이지 어쩔 수 없이 말이지 미국 땅에 죽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예요 도대체? 박정희 아니에요? 65년 대통령 박정희잖아요. 박정희가 입국을 금지시킨 겁니다. 박정희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65년도에 대통령 박정희입니다. 입국 거부시켰다. 박정희 한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본인이 쿠데타의 명분이 4.19에 대한 계승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62년도에 박정희가 쓴 글이 있어요. 친필 글. 표현이 이렇습니다. 표현이. 이승만 노인네의 그 헛된 욕심으로 이승만 노인네의 노인네가 그래야지. 이승만 늙은이가 그럴 거예요. 이승만 늙은이나 노인네나. 하여튼 이승만 늙은이 헛된 욕심으로 우리 4월 혁명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조차도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인정한 거예요. 박정희조차도. 그러니까는 그 독재자를 받아들일 수 없죠. 박정희가. 그러니까는 하와이에서 죽게 놔둔 거예요. 박정희가. 근데 이제 이 정신머리 없는 허정이라고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허정이라는 영감탱이가 있는데 이 영감탱이가 엄청나게 또 이제 장태동 같은 거야. 약간 의리평가가. 사실은 허정 아니었으면요 이승만은요 감옥 갔습니다. 4.19 직후에 법이 있었거든요. 4.19 직후에 맞는 법이 부정선거법, 부정선거 처벌법이라고 부정선거 행위자 처벌법이라고 그 법에 처벌 대상이 나와요.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국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와이에서 안 죽었으면요 감옥살이. 근데 감옥살이 할 것 같으니까 허정이 빨리 망명 보낸 겁니다. 허정도 나쁜 사람이죠. 나도 써야지, 그죠? 감옥살이 나도 써야지. 그 죽고 난 다음에도 10년이 지나니까 이승만 탄생 100주년이라고 기념사업 하려고 또 허정이 또 해요. 허정. 안 됩니다. 기념사업 자체가. 이때 대통령이 또 누구예요? 75년도에 박정희예요. 박정희는 자기 임기 내내 이승만 기념사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 거예요? 4.19 이후에 34년 만에 34년 동안 잠잠했던 죽고 난 다음에 잠잠했던 이승만 기념사업이 94년도에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왜 툭 튀어나올까 제가 조사봤죠. 왜 툭 튀어나올까? 보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다음 페이지 나온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 94년 7월에 93년 2월에 김영삼 취임했죠. 대통령으로. 93년 2월에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취임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 멋진 취임사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한미동맹 필요 없다 얘기야. 한미동맹 필요 없다 얘기야. 민족이 최고지. 요즘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한 거예요. 93년도에. 20년 전에 벌써 김영삼이가 대통령 취임식 때. 원래 김영삼이가 뭐 어떤 좋은 짓 하다가 민자당 선당합다 하니까 또 욕 먹다가 다시 대통령 돼가지고 하니까 또 뭔가 역사에 좀 좋게 남고 싶었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멋있는 취임사를 했는데 남들이 귀뚱은 안 들었죠. 귀뚱은 안 들었죠. 그런데 다시 93년 취임사 2월달 취임사하고 93년 8월달 광복절 경수에 또 합니다. 같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김일성 주석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장소, 원하는 의제로 언제든지 만납니다. 그리고 진짜 북한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남북회담이 준비됩니다. 취임하고 첫 해. 그때 이제 한한상 총리가 그 통일부 장관 돼가지고 준비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반공주의자들이. 반공주의자들 뭐 먹고 사는 거예요? 반공주의자들. 풍선 먹고 사잖아요. 풍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뭐 자유청년회, 뭐 제한군인회, 뭐 바르기들 뭐 이런 것들 민주평통 뭘 먹고 살아요? 북한 내려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군인들 맨날 말이고 그냥 괜히 뭐그 분당 업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반공의 그 어떤 걸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났어. 진짜 남북회담 어떡하지? 우리 뭐 굶어 죽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공 정치인인 이철승이가 손 들고 나옵니다. 이제 뭐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했다. 방심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네. 뭐 우익단체 만들어야 되냐. 그 단체 만들자가 이 뜻입니다. 근데 이제 47년 언제 그 94년 7월 원래 제 기억에 24일인가 26일일 거예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만나기로. 평양에서 김영삼이 올라가기로 했거든요. 평양으로. 그래서 만약에
남북회담 이때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거야. 노벨상 김영삼이 받는 거예요. 맞아. 근데 죽었잖아요. 7월 8일 날. 7월 8일 김일성이가. 역사에 그런 바람에 남북회담 안 돼서 개판됐는데 실에 12해 94년 2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피에로 아라파트 의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총리, 그 당시 총리 둘이 막 이렇게 악수하고 있거든요. 클린턴이가 막 해가지고 클린턴이가 가운데 중재한다 하면서 양쪽 해가지고 어깨동무 해가지고 평화상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완벽한 평화상 아니지만은 상 줬단 말이죠. 노벨 평화상. 근데 만약에 둘이 했으면은 김영삼 받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아랍보다 더 긴데 싸운 게 유교도 있었고 아쉬워요 너무. 하나님 무심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자 7월 8일 날 죽었지만 이 사진은 6월 30일 신라호텔 영빈관 사진이에요. 이제 한 달 후에 남편 열린다고 생각하고 모인 거죠. 이 뉴라이트의 그 이제 뿌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제. 이게 저는 뉴라이트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사진이. 장소가 신라호텔 영빈관이에요. 거기 이미자도 있네요. 이미자도 있어요. 이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다 친일파이고 이게 신현왕 이홍구 전 총리, 신현왕 이인수는 저기죠 양자. 여기 윤치영 친일파인데 이미자지고 정광모 소비자 운동하는 오른쪽에는 구민이라고 이승만 목소리 하여튼 이승만 목소리 많이 내는 그 성우야. 근데 그 뒤에 배경은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고 앞에 이미자. 다른 남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광모 포함해서 알겠어요. 다 반공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왜 이미자가 왜 있을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이미자가 왜? 여러분 왜 이미자 왜 있을까요? 저기? 노래도 부르겠지만 뭐 이미자 말고 당시 보니까는 뭐 주현미도 인기 있었고 뭐 다 인기 있었는데 왜 하필 이미자를 불렀을까? 통빈 아가씨를 좋아했나? 이승만이? 여기 뇌피셜이긴 한데 저도 약간 스스로 생각한 답은 이겁니다. 안 물어봤지만은 전주희 씨. 이철성. 이승만이 전주희 씨거든요. 이승만이 전주희 씨예요. 이미자도 전주희 씨더라고. 공부하는. 근데 이승만이 평소에 자기가 전주희 씨를 엄청 자랑했거든요. 왕족이라고 막 이승만이가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전주희 씨 중에 가장 유명한 가수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미자가 온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자 돌아가시면은 칼라만 쓸까 작게라도 이 사진 보여줄 거예요. 이것도 잘못한 거죠. 왜 갑니까? 독재자. 이영애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영애? 이영애가 뭐 이승만 뭐 500만 냈대? 아니 칼라만 쓸 거야 나. 몰라도 잘못이고 알아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딴 데서 듣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죄인이요. 왜 그거 있어? 쓸 거야 저는. 훈장 주겠죠 분명히 이미자 죽으면은. 혼자 쓸 거야 칼라만. 저 현장에 갔었다. 뉴라이트가 만들어진 그 자리에 현장에 이미자 있었다. 쓸 겁니다. 왜? 다른 인간들 다 쓰면서 윤치영 친일파거든요. 이 친일파 윤치영. 윤모선 집안이 친일파예요. 친일파가 독재자 앞에 서 있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민중의 애완? 민중의 애완이에요. 민중의 애완. 저는 그래서 이 모임이 그래서 6월 30일이니까 8일 전에 뭐 죽을지 몰랐으니까 모임이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7월 8일에 죽었어요 김일성이. 이 사람들이 7월 8일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기분이 그죠? 얼마나.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하는 거에 왜 하필 제목을 이승만 기념사업회 활성화 모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불러낸 거예요. 뭔가 분단을 고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아이콘으로 이승만을 불러낸 겁니다. 호명했다고 하는데 왜일까? 바로 이승만이 갖고 있는 아이콘 중 하나가 북진통일, 그 다음에 한미동맹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진통일과 한미동맹에 대한 아이콘에 있는 이승만을 관에서 자고 있는데 깨운 거야.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승만의 기념사업을 하면서 바로 뉴라이트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7월에 이제 죽었잖아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김일성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옵니까? 북한에. 김정일 또 할 수 있잖아, 김정일하고. 또 어차피 DJ랑 김정일하고 또 6.15 선언 하듯이 방심하면 안 된다지 이제는. 이 뉴라이트들이. 언젠가 또 남북회담 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세력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자. 정부 내에서 축출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그해 11월 달에 만든 이름이 자유민주민족회의인데
여기 사진 보시면 난징 사람 보이죠? 만세 부른 건 이철승이고 여기는 이민우. 네, 그래. 이 사쿠라. 그러니까 한 번 나쁜 놈은 그냥 나쁜 놈이야. 그죠? 그러지 않아요? 이민우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과거 이민우가 얼마나 그 사쿠라는 사쿠라예요. 누굽니까? 이제 전두환 노태우한테 특히 전두환 때 얼마나 이렇게 뒤에서 거래했을지 딱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기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이 바로 자유민주민주회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YS 정부 내에 있는 반체제 인사를 축출한다. 그러니까 손발을 자르는 거예요. 이제. 손발을.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이래서 이제 손발이 잘리는데 자, 손발을 자르기 전에 이제 자, 그 다음 해가 넘어갔어. 94년이 넘어가니까 95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반공 정치 세력으로 출발한 이 뉴라이트가 이제 조선일보와 결합을 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승만 나라 세계를 하는 전시회인데 다음 페이지 이런 거죠. 이제 95년이 됐어요. 광복 50년, 조선일보 창간 75주년 대기획에서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라는 전시회를 합니다. 엄청 크게.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가 뭐예요? 가로 열고 건국. 이승만이가 나라 세웠다는 거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거 공격적으로. 34년 동안 잠자던 이승만이가 갑자기 94년도에 힐러트 영민관에서 모임이 작게 만들어지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1년이 지나니까요. 가장 큰 신문사에서 아주 큰 돈 들여가지고 건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목도 이승만이가 나라 세웠다는 거죠. 그럼 김구는 나라 세워지는데 방해했다가 되는 거예요. 방해. 이때부터 이제 건국이라는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1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뉴라이트들 때문에 이게. 자,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근데 뭐 같은 이야기예요. 뭐 요즘에 다 이승만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다 이런 말 합니다. 똑같아요. 예. 요거에 대한 지금 반복이에요, 반복. 20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건데. 자, 이승만이가 90살까지 살았는데 90살 살 동안 죽기 4, 5년 전에 잘못한 거 가지고 3.1 국정에서 한번 잘못한 거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게 나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권력 잡았을 때 나쁜 짓 하는 게 나쁜 거죠, 그죠? 우리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대신 한 짓을 못 평가하는 거지 뭐 우리가 윤석열이고 평가원한테 평가합니까? 대통령이나 윤석열 평가가 그냥 하고 똑똑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정치인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미 동맹, 한미 군사 동맹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통일론 재조명. 이게 뭐냐면은 남북회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통일론 지금까지 이거 남북 회담이잖아요. 민족 우선시장 통일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진 통일, 분단 정부 고착이 얘들의 논리죠. 그 논리를 말하고 싶어서 이승만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원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성을 알려면, 본심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야 게 있더라고요. 표현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들어보니까 제가 조기축구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조기축구 회장 오랫동안 했는데 조기축구 하다 보면 평회원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 나오고 추석도 잘하고 뭐 물도 잘 물 주셔도 잘 누구 하는데 뭐 하나 시켜주면 사람이 바뀌어. 조기축구 회장도 권력이라고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그다음 테스트 해보려면요 권력을 적으세요. 권력을 싹 바뀌면은 저놈은 이승만 같은 놈이구나. 남주 회장님은 오랫동안 안 바뀌잖아요. 평의원하고 똑같잖아 하는 게. 그죠? 이런 분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권력 주지 마세요. 네. 한번 줘봐. 테스트 한번 해봐. 테스트. 그런 말 있다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네. 이제 김영삼도 드디어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라 하는 그 전시회에 가버린 거죠. 이 사진에는 이제 김영삼의 몰락을 이야기한 사진을 좀 생각하는데 다음 페이지요. 자, 아까 자유민주민족회의가 YS 옆에 있는 단체제 인사들을 없애자.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 목표들 이제 없애기 시작한 건데 하나하나 YS 주변의 진보 통일 인사들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화난상 잘랐잖아요. 조선일보가 2년 공세해가지고 통일부 그 부총 다음에 김정남 날랐잖아요.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한상, 청와대 내에서는 김정남 수석이 남북회담을 계속 주선하자고 하는 비둘기파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주의자들인데 다 날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밖에 계신 이제 우리 이자희 교수님도 이제 감옥 갈 뻔했고 국가보안법으로 이 책 때문에 이 책 본인이 쓴 책인데 이 책 내가지고 좋아가지고 쓴 건데 사실 이 책 때문에 감옥 갈 뻔했어요. 국가보안법으로. 왜냐면 통일부
그 어린이용 책인데 통일부가 권장하는 도서예요. 통일부가 추천 도서예요. 통일부 추천 도서. 근데 이제 김정남과 한화상 잘리니까 이 책 쓴 사람이 이제 감옥까지 돼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내용이 뭐냐? 책 내용 간단한 겁니다. 책 내용 초등학생 내용 책인데 내용이 간단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분단 민족을 남지 않을 거다. 언젠간 남북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남북이 통일될 건데 그러면은 국기가 바뀌겠지 이런 뜻이에요. 국기가. 그죠? 태극기에서 인공기가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태극기가 인공기가 아닌 제3의 국기. 마찬가지죠. 어떤 국화. 우리는 무궁화, 북한은 모란꽃. 통일되면 또 다른 꽃이 나오겠죠. 아니 또 다른 꽃 나오면 어때요? 그죠? 나라가 통일되든지 그죠? 근데 그런 거 말한다는 거 하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 개설됐어요. 이 책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문민정부는 급격한 우경화가 시작됐고 이 우경화 시작은 바로 뉴라이트의 출발인 강원 정치인과 조선일보가 결합한 그 사람들의 출발이다. 다음 페이지 가면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93년도 때 그 초대 그 통일부 장관 한한상 씨가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총련 대표, 문익환, 그다음에 임수경, 그다음에 방공 인사들 다 모아가지고 남북 회담을 할 거니까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테이블, 공식 테이블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총련도 통일의 운동의 하나의 축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이 한총련이 뭐가 돼요? 이적단체가 되는 거죠. 이적단체가. 싹 다 몰아넣고 이제 빨게 된 거죠. 이거 전 세계 이건 기네스북뿐만이 아니고 한 장소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 20대 청년들이 나이 20대 아닙니까? 한 장소에서 20대 청년이 6천 명이 잡힌 거는요 전 인류 역사의 최초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떤 혁명사, 어떤 그 운동사를 봐도 독립운동사 포함해가지고요 20대 청년들이 한 곳에서 6천 명이 잡힌 거는요 지구 생기고 처음이에요. 지구 생기고 처음. 이 6천 명이 누굽니까? 각 학교에서 민주화운동 했던 중심들 아닙니까? 연세대학교만 모였죠. 연세대학생이 아니고 전국에서 모인 민주화. 완전 씨가 마른 거죠. 학생운동이 씨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3년 전에는 한총련 대표로 통일장관하고 대장도 했는데 3년 만에. 누구 때문에? 뉴라이트 때문에. 뉴라이트가 그렇게 한국 사회를 후진시켜 놓은 거예요. 뉴라이트. 단순히 그냥 뭐 놀리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까지 자른 겁니다. 뉴라이트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가시면 제가 이제 여담으로 1년 전에는 이 행사를 그 서울대에서 제가 서울대에 있었어요. 그때 이때 이제 군대에 있었고 와 내가 군대를 1년만 늦게 갔어도요 저기 없습니다 지금 여기 6천 명 포함됐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에서 보통 이제 앞에만 이렇게 데모하고 뒤에 관악산 다 터졌거든요 집에 가게. 관악산 선 넘어가 집에 간 거예요. 저도 그때 관악산 넘어가지고 관악역에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이때는 그 연대 뒷선 다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연대 뒷선은 경찰이 막아가지고 집에 못 가게 막아놓고 잡은 거예요. 그게 더 나쁘죠. 오히려 집에 다 가는 건데 1년 전에는 당했는데 저는 이거 군대에서 들으면서 정말 소름 끼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후배들 다 있었는데 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진짜 저는 뭐 지금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죠. 몇 명 죽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이것이다. 문민정부의 우경화지만 이 우경화의 시작은 누구다? 뉴라이트 때문에. 그렇죠. 한국 대학생들이 역사의식 없고 말이지. 특히 이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결합된 거죠. 지금 뉴라이트의 어떤 상징은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로 상징되고 있지만 시작은 반공주의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로 이제 합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빨간색 이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엔의 그 연구자는 이제 하와이에서 이승만 연구자인데 하와이에서 이승만 자료라든지 다 가져왔는데 연세대학교에다가 이제 연구소 하나 설립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연대는 그냥 미션 보니까 받아주는 모양이죠. 이 이름이 연구소가 현대 한국학 연구소입니다. 실제로는 이승만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97년 당시는 차마 이승만이라는 말을 쓸 수 없죠. 욕먹을 거 아니에요. 연세대 이승만 연구자 만들었다. 그렇죠. 지금 뭐예요? 지금 공식 이름이 이겁니다, 여러분. 공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유석춘, 그 유명한 유석춘. 아주 배가 거나 연대 싸워야 돼요, 연대.
왜 연대가 일어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연대 총장 싸워야죠. 자, 이런 빨간색 글씨들이 지금 대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도망할 수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 김용삼. 그 뉴라이트 책인 그 반일 종족주의 저자기도 한데 여러분한테 그 이분의 칼럼을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추천하는데 열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자 아니에요, 그냥 펜앤마이크라고 펜앤드마이크라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같은 건데 펜앤마이크가 뉴라이트 기관지거든요. 펜앤드마이크의 김용삼 칼럼이 있어요. 칼럼 이게 작년 거거든요. 2023년 12월 20일 칼럼인데 저 제목도 사실은 말도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뽑아왔지만 이거 이제는요 저 제목을 능가하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저 제목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50 총선을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김구는 안 했지 않냐, 반대했지 않냐, 출마도 안 하고 그 문명부강한 나라를 김구는 거부했다. 대신에 이렇게 그나마 좀 반쪽이라도 했으니까 4.3을 진압해가지고 반쪽이라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몇 번 전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약한 맛이야, 순한 맛.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조국 근대와 박정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전두환. 이 칼럼 제목이에요. 칼럼 제목이 전두환이에요. 또 하나의 칼럼은 전두환이는 현실의 법정에서는 유죄지만은 전두환이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 칼럼 제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뉴라이트인데 오케이 그거 쳐 그거 쳐. 니들하고 이게 대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월급 세금 받아가지고 특강을 하게 돼 있어요.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구청에서 육회 특강을 합니다. 김영삼이가. 서대문구청장 이성원이라고 국힘 출신인데 육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육회가 다 이런 내용이야. 제목이 육회인데 주민들 상대로 아현동 주민들 상대로 우리 세금 내가지고 전두환 만세 특강을 하겠다는 육회를. 와 그럼 이거 데모해가지고 겨우 막았어요. 막기 막았어. 어쩔 수 없어요. 또 할지도 모르지 방심하면. 이게 뉴라이트가 위험한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세금으로. 이유요. 8월 14일 날인가 그 위안부 기림의 날로 돼 있을 거예요. 공식으로 14일 날이. 그럼 이제 그 전국에 하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인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그 일본 대사관 옆에서 하는데 이 의원이 저자예요. 반일 종류주의 저자인데 저러고 있어 저러고. 이러고 있어요. 8월 14일 사진이 8월 14일 사진. 우익을 던질 줄 모르지 이제. 서울 종로 한복판에 들고 있어도 처벌이 안 되네 이게. 도쿄도 조례가 있어요. 도쿄도. 일본도 조례가 있어요. 혐오 발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혐오 발언 해도 돼요. 조례가 없어요. 법도 없어요. 막 욕해도 돼요. 위안부 하면 욕해도 돼요. 법이 없어 법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전에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조례를 그나마 있는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서울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우길기를 개항하면 안 된다.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난 서울시 의회에서. 근데 서울시가 바뀌었잖아요. 다수당이 국힘으로 되고 뭐 오세훈이 되는 바람에 다수당이 국힘이 됐네. 이 국힘된 인간들이 올 4월달 총선 전에 곧 우리가 밝혀냈지. 우길기 제한 조례를요 폐지하겠다 또 조례를 낸 거야. 폐지하겠다. 우길기 들어도 되는 거야. 서울시 내. 그래서 우리가 막 데모가지고 결국 그건 없앴는데 이러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영수 하나 관장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 시계가 왜 저러죠? 시간이 5시 반인데요? 네. 아 그렇구나. 4시에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6시에 시작한 제가 시작했어요. 시간 들고 잘았어요. 아 역사가 역행하니까 시간도 역행한 줄 알았어요. 16시에 시작했어요. 아 예. 16시. 저 16시를 그냥 6시로 안 왔나 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광복절 경축사 그다음에 3.1절 경축사 총 5번 했거든요. 3.1절은 2번 했고 광복절은 3번 했는데 도대체 윤석열 머릿속에 뭐가 있나? 우리 이제 이정주 회장님께서는 그 열정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비과학적인 논평이시고 저는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면요 그 사람 한 말 가지고 평가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말 뱉은 단어 가지고 평가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통계 프로그램 하나 있었는데 한번 제가 돌려봤어요. 경축사 그 5개를 다 넣어가지고 딱 돌렸습니다. 돌렸더니만은
자유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자유라는 말. 광복절하고 경축사, 그 다음에 3.1절인데 그러니까 독립운동 관련된 기념식에서 자유라는 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북한이라는 말, 전체주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북한 얘기 왜 합니까? 이런 데서. 6.25 때는 하지. 6.25 기념식 때는 할